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사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가 이름을 바꾸어서 비잔티움의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복습을 간단하게 하자면 로마라는 커다란 땅에 게르만족이 이동해 옴으로 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서로마 땅에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지금 현재 유럽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문화들은 크리스트교를 배경으로 하여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였고, 그래서 그 크리스트교가 성장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크리스트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양식으로는 고딕 양식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를 봉건제도다. 영주가 기사를 고용해서 영주와 기사는 쌍무적인 계약관계였고, 그 다음 농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주에게 세금을 내면서 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갔는데, 농노라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장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예속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농민 반, 농노, 노예 반이라고 해서 이름이 농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농노라고 불렀다. 이렇게 영주와 기사와 농노가 살고 있는 그런 장소를 장원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동쪽 동로마를 배워봅니다. 동로마의 이름이 비잔티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비잔티움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세계 최대의 어떤 도시로 성장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로마 자체가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또한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다. 자,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다. 처음에 크리스토교가 왜 박해받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았죠. 그죠? 그만큼 로마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황제다. 황제의 힘이다. 자, 전성기로 갑니다. 자, 이 사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100% 무조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의 업적 가봅시다.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을 완성합니다. 자, 성소피아 성당 모습 한번 보고 갈까요? 중요하니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지붕이 어때요? 동그란 돔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벽 위에 거대한 동그란 지붕을 올리고 내부는 모자이크 벽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모자이크 벽화라는 건 뭐죠? 조각조각으로 내어가지고 유리를 완성하는 것을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황제들의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비잔티움 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동서교회가 분열합니다. 자,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카노사의 굴욕이 기억날 겁니다. 카노사의 굴욕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자, 교황은 교회를 믿는 전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황제는 딱 그 로마만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 교황의 입장에서는 황제 네가 내 발 아래 엎드려라 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 황제 입장에서는 뭐라노, 로마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네가 내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와 교황이 로마 땅 안에서 대립하게 되고, 그 대립했던 첫 번째 사건이 성직자 임명권 문제로 교황과 황제가 싸웠어요. 그런데 교황이 승리함으로써 황제의 권한이 완전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은 햇님이고, 황제 같은 경우에는 지는 달, 그죠? 그래서 해와 달로 비교할 정도로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컸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가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황제의 권한을 좀 높이자. 그래서 성상 숭배하지 마 하고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성상 숭배 금지령. 자, 우리 이거 성상 숭배 금지 이거 누가 했더라? 앞전 시간에 배운 적 있어. 이슬람 종교에서 성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짬짬이 복습. 자, 이렇게 어쨌든 동로마에서 우린 성상 숭배 안 할래. 인형에다 대고 절하지 않겠어 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뭐라 하노? 성상에 왜 기도를 안 하노? 너 이거 지금 교회에 대한 반란이야? 하면서 둘이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러니까 기존의, 로마 가톨릭은 기존의 중세 교회야. 기존의 교회와 비잔티움의 어떤 그리스 정교로 분열된 거야. 자, 어떻게 다시 생각해봐. 자, 선생님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 원래 그리스도교가 있었어. 그리스도교가 있었는데, 나 성상 숭배 안 할래? 황제를 숭배해라.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 것이 바로 어디다? 동로마다. 동로마의 종교가 뭐다? 그리스 정교. 그리고 원래 믿었던 그리스도교 그대로 오는 것이 어디다? 로마 가톨릭.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서로마, 원래 우리 중세 유럽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교가 두 개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황제가 성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성상 숭배를 하지 않는 동로마의 교회인 그리스 정교와 원래 기존의 로마 가톨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동로마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하게 되어서 오스만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잔틴의 어떤 특징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일단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다 융합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 하나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잔티움 양식에서 먼저 좀 보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돔, 둥근 지붕이고 모자이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슬라브 문화권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6세기 무렵에 슬라브족이 동유럽에 정착해서 동유럽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런 동유럽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족이 슬라브족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나라가 키예프 공국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 핵심은 뭡니까? 비잔티움이죠. 비잔티움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볼까요? 자, 비잔티움에서 핵심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다. 그 다음에 무역을 많이 했다. 대표적인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고 이 사람의 업적은 두 가지다. 법전 편찬했고 성소피아 성당. 자, 그리고 나서 황제하고 교황이 분열해서 교회도 분열된다. 성상숭배 금지라는 이유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해서 분열되게 되었다. 그 다음 문화가 비잔틴 양식은 뭐가 있다? 도움이고 모자이크다. 자, 요 정도가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지도와 같이 민족이 이동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훈족이라고 적혀져 있고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프랑크 왕국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림 봤을 때 우린 이건 게르만족의 이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얻게 된 결과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다 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별표되어져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주군과 봉신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군은 영주가 될 것이고 봉신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사람은 혈연관계입니까? 아닙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 쌍무적 계약관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쌍무적 계약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지방분권적인 사회입니다. 왜 지방분권적 사회입니까? 왕이 끼치는 영향력보다 영주가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가 장원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고 그 영주가 계약을 맺은 기사들이 그 장원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 장원에서 농노들은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지방 분권적 사회, 지방의 힘이 더 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기사에게 땅을 주었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번 봐볼까요? 자, 10번 볼까요? 10번. 자, 가 황제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비잔티언 제국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황제 나오는 사람 유스티니아누스밖에 없다. 그럼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은 뭐지? 2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3번에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이거는 카를루스 대제죠. 프랑크 왕국의. 그죠?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자, 서유럽 가톨릭 교회는 게르만족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 성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성상 숭배 금지 나왔네. 그럼 성상 숭배 금지로 어떻게 됐지? 교회가 분열했죠. 그리스 정교와 가톨릭 교회로.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답은 5번. 크리스트교 세계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되었다.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다. 그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물이다. 그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 거대한 돔이 올려져 있다. 기억은 맞다. 그지? 그럼 기억이 확실하면 기억 안 들어가는데 다 끄어버려. 알겠지? 자, 모자이크 벽화. 확실히 니은도 맞네. 그럼 기억 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디귿 고쳐보자. 로마네스크 양식 아니지. 비잔틴 양식이지. 스테인리스 글라스 아니지. 모자이크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하나 해볼까요? 옆에 있는. 자, 봉건사회의 농노의 특징이다. 자, 농노의 특징 뭐 있었어?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사를 가지 못한다. 뭐, 네 번째, 세금을 낸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영주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트교 문화 형성과 확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1번 1 내용을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자, 뭐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이런 것들 배워보겠습니다.